자,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달이 되죠. 그러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 철이 돌아오는데, 요즘에 그 직장인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거나, 뭐 기타 소득이나 이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셨는데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다른 소득이,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어떤 경우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매년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역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연말정산으로 끝나죠. 그래서 연말정산만 하게 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연말정산은 이제 보통 2월 달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말정산만 하셔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6가지 소득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중에 하나만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각 소득마다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소득은 없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는 걸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대상이 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먼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를 잘 아시다시피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2천만 원이 안 돼서 분리과세로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2천만 원이 넘게 돼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여기 근로소득하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하고 합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 외에 다른 뭐 사업자 등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 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별도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상가나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프리랜서로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강의를 잠깐 하셨다거나 아니면 자문 뭐 용역을 제공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투잡으로 라이더나 대리운전이나 뭐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3.3%가 떼어지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 역시도 사업소득이니까 이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여기서 발생한 사업소득에다가 근로소득까지, 그러니까 연말정산 했던 근로소득까지 합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중에 연금소득도 있죠. 그러니까 연금소득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분리과세로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뭐 해당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근로소득까지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연금소득에 대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에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는데 요 기타 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종합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요 종합과세 대상의 기준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까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300만 원은 참고로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건 전체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뭔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하고 기타 소득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300만 원 전체가 여기서 소득금액 기준의 300만 원은 아니고요. 여기서 소득금액이라는 건 전체 받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60% 필요경비가 제외되는 그 인적 용역의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이 750만 원인 경우에 60%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300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75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75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이 돼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어지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중근로소득인데요. 이 이중근로소득이라는 건 12월 31일 그 마지막 날에 기준으로 보면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예요. 이게 이중근로소득이죠. 그러니까 보통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직장에서 A 직장이나 B 직장에서 정해가지고 다른 직장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되면 일단은 A 직장과 B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연말정산으로는 못하니까 이렇게 각각 연말정산한 거를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직이 있죠. 그러니까 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도 중에 다른 직장을 다녀서 그 직장을 12월 31일 현재 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현 직장이 되는 거고 퇴사한 직장이 전 직장이 되는 거겠죠. 요거는 보통 원칙적으로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다가 합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한 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간혹 보면은 현 직장에다가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현 직장에 전 직장의 상황, 그러니까 연봉이나 뭐 이런 근무 조건들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 직장 것만 하게 되죠, 연말정산을. 그러면 전 직장 것과 현 직장 거를 합해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요것도 역시 선택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퇴사한 경우예요. 보통 우리가 퇴사를 하게 되면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거 연말정산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할 건 없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그러니까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퇴사할 때 퇴사자 정산을 기본 공제만 적용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은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12월 달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연말정산 자료가 다 집계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중도퇴사자 정산하신 걸로 놔두시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직장을 퇴사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퇴사를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셨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직장인분들이라도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5월 달이 되면 대상자라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안내문을 보내주거든요. 그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해당되는 영상들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